나는 어쩌다 이른 나이에 죽어 한을 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유령이다. 하지만 꽤 나쁘지 않았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수도 있고 종일 빈둥거릴 수 있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여행을 와서 기념사진을 찍고 가는 사람들 뒤에 다가가 함께 찍혀 놀래켜주는 일이었다. 그렇게 오늘도 생각난 김에 사람들을 놀래켜줄 생각으로 귀신 출몰이 잦아 유명한 절벽으로 향하던 도중 한 가족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촬영을 하러 온 건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었는데 부모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아이가 벼랑 쪽을 기웃거리다 미끄러져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대로 가다간 아이가 위험해질 게 뻔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구하려 했지만 산 사람의 몸이 아닌지라 그마저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나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작은 힘으로나마 아이를 받쳐주는 정도였다. 그런데 모습을 본 주변의 다른 유령들도 아이를 구하려는 일에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아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란 부모에 의해 구조될 수 있었다. 안도감과 뿌듯함에 마음이 놓인 것도 잠시. 어? 지금에서야 눈치챘는데 우리를 찍은 사진 기사가 있었다. 아마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타이틀로 뉴스가 나겠지? 귀신 스팟 출몰 귀신, 아이를 구하다. 아이를 구한 것도 모자라 유명세까지 탈 생각을 하니 나는 더 기분이 좋아졌다. 며칠 뒤 우리들의 사진은 신문과 뉴스 등등 다양한 언론 매체에 당당하게 실려 있었다. 사진은 아이를 향해 벼랑 아래에서부터 수많은 손이 올라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함께 실려있는 기사도 내 생각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었다. 오늘은 내가 겪은 억울한 이야기에 대해 말해볼까 해. 우선 난 혼자 사는 평범한 자취생이야. 내가 사는 동네는 한적하고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늘 조용한 곳이거든. 그런데 얼마 전 밤 집 주변이 갑자기 소란스럽더라고. 한밤중에 난데없이 이게 웬 소란인가 싶어서 궁금한 마음에 창밖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 대학생 같아 보이는 무리 3명이 우리 집 근처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거 있지? 그러더니 글쎄 그 무리가 내가 사는 집 쪽으로 점점 다가오더라. 심지어 집 앞에 도착해서는 집 현관문을 열려고까지 하는데 그때까지도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잔뜩 겁에 질린 채로 쟤네들이 제발 그냥 가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 하지만 쟤들은 내 바람과 달리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포기할 생각은 없었는지 기어코 무리 중 한 명이 문을 여는데 성공해버리더라고. 그러고는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선 뭔가를 찾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뒤져보고 영상을 찍기도 하고 나더러 숨지 말고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가며 욕했다가 또 자기네들끼리 멋대로 놀라서 펄쩍펄쩍 온갖 쇼란쇼는 다 하더라. 그걸 지켜보는 내내 어찌나 화가 나던지. 갑자기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너희 같으면 화 안 나겠어? 그래서 나는 내 집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걔네들한테 달려들었어.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리면서 공격하는데 이게 웬걸? 걔네들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거 있지? 나야 순식간에 벌어진 이 상황이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일은 잘 해결됐으니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부터 내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야. 하나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 집을 들쑤시고 다니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래서 참다 못한 내가 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중 한 명을 따라가서 나도 그 사람 집을 똑같이 엉망으로 만들어줬더니만 누구든 할 거 없이 전부 나만 나쁘게 봐. 혹시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해? 이 얘기를 다 듣고도 내가 나쁜 거 같아? 먼저 잘못한 건 저쪽이잖아. 난 너무 억울하다고. 빵빵한 볼살, 통통한 팔다리, 볼록 튀어나온 배. 나는 어릴 적부터 이런 내 몸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디톡스 다이어트, 양배추 다이어트, 검은콩 다이어트, 온갖 다이어트법과 각종 다이어트에 좋다는 약이며 보조식품까지 전부 사용해봤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가길 여러 번. 심지어 다이어트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참지 못하고 폭식을 하다 보니 오히려 체중은 점점 더 늘어만 가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살을 빼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해서 다이어트 관련 SNS와 영상을 매일같이 살펴보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는데 한 SNS 글이 눈에 들어왔다. 해외에서 유명한 가수가 복용해 크게 효과를 봤다는 다이어트 약의 광고 내용.
순식간에 살이 빠지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약처럼 끼니마다 수시로 챙겨 먹어야 하는 복용법이 아닌 게 훨씬 간편해 보였다. 해외 직구로 구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아래 달린 후기 내용을 보아 효과 역시 확실해 보였다. 혹시나 또 과장 광고인 게 아닐까 걱정되면서도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주문한 약은 한 달 만에야 받아볼 수 있었다. 효과가 엄청난 약이라고 해서 꽤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겉모습은 다른 약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약이었다. 평범한 약통에 복용법이 적혀진 종이 한 장. 복용량은 일주일에 한 알 미만이라는 부분에 유독 선명한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는 것 빼곤 정말 평범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생김새가 다른 약 한 알. 그 약에는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목표 무게를 이룰 시 이 약을 꼭 드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뭐지? 효과가 너무 세서 부작용이 생길까봐 방지해주는 약 같은 건가? 확실히 효과가 너무 좋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는 약을 먹기 시작한 지 두어 달 뒤 약의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했다. 처음 며칠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또 속은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 살이 많이 빠졌다는 소리를 점점 듣게 되고 스스로도 체감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먹어도 살이 찌기는커녕 몸무게는 쭉쭉 줄어만 갔다. 마치 먹었던 영양분이 모두 어디로 가버린 듯 몸은 점점 말라가기만 했다. 언제부터인지 이따금 배가 아파오긴 했지만 약의 효과가 워낙 강한 탓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저 드디어 내 다이어트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다 최근 들어 복통이 너무 심해져 약 먹는 걸 잠시 중단했는데도 이 복통은 도무지 나아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배만 자꾸 부푸는 것도 영 찜찜한 게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들던 찰나. 급기야 오늘은 무언가 내 장기를 마구 잡아뜯고 해집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 몰려와 잠을 자다 도중에 깨어나 황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응급실에 실려간 뒤로는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잠시 잠이 들었던 것 밖에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나를 깨우는 간호사의 부름에 부축을 받으며 도착한 진단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진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내 배 안에 형체를 알 수 없는 기다란 지렁이 같은 것들이 몇 마리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수없이 가득 차 있는 사진. 그중 몇 마리는 배가 아닌 다른 곳에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내가 충격으로 말을 못한 채 어버버거리고 있자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여셨다. 사진 보이시죠? 이게 전부 기생충이에요. 원래는 약을 먹으면 배변 활동으로 전부 빠져나오는 게 정상이지만 보시다시피 몇몇 기생충이 장기를 갉아먹은 정황이 눈에 들어와서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무언가 특별한 활동을 하시거나 평소와 다른 음식을 드신 적이 있으셨나요? 한 종류의 기생충이 아닌 걸 봐선 아무래도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멍하니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던 그때 퍼뜩 무언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하나. 다이어트 약. 약을 먹고 나서부터 시작된 복통. 먹어도 칼로리가 어딘가로 가버리는 것처럼 빠지는 살. 결정적으로 함께 동봉되어 온 수상한 한 알의 약. 그제야 모든 상황이 딱딱 들어맞는 느낌이었다. 그럼 내가 내가 지금까지 먹은 약은 뭐지? 그게 어떻게... 아! 주머니에. 나는 급하게 내가 평소 들고 다니던 약 하나를 꺼내 선생님께 보여드렸고 그걸 유심히 살펴보던 선생님은 캡슐을 열어 한참을 살펴보다 경악한 얼굴로 소리쳤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지금까지 이걸 복용하셨단 말입니까? 이건 기생충 말이잖아요. 나는 유독 악몽을 자주 꿨었다. 하루는 누군가에게 쫓기도 했고 또 하루는 어떤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야 했던 적도 있었다. 어딘가를 헤매는 건 너무 많이 꿔서 이제는 악몽 같지도 않을 정도였다. 그 뒤가 전혀 그렇지 못할 뿐이지. 꿈의 시작은 항상 평범했다. 친구들과 놀러가는 꿈을 꾸거나 평소 하던 시시콜콜한 일들을 하는 하루의 일상 같은 꿈. 문제는 그 이유였는데 일상을 살다 어느 순간 갑자기 꿈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어떤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늘 결정적인 순간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래서인지 자고 나면 늘 찝찝하긴 했어도 크게 무섭거나 하지는 않았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죽기 직전에 갑자기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끔 무서운 상황을 겪긴 했지만 난 항상 말 그대로 애매한 상황에서 깨어나는 게 당연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매일같이 악몽을 꾸는 게 괜찮다는 건 아니었다. 잠을 자도 전혀 개운하지 않은 데다가 역시 좀 꺼림칙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잠을 자봤자 잔 것 같지 않다는 핑계로 나는 점점 잠자는 걸 꺼려했었다. 그렇게 오늘도 대충 시간이나 때울 영화를 보며 밤을 지새우던 중 오늘따라 유난히 잠이 몰려와 어느 순간 깜빡 잠이 들었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꿈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어두운 방을 밝히는 붉은 빛만 보이는 수많은 창문, 넓은 방 안에 미로처럼 놓여진 책장. 뭐야? 이번에는 길찾기 꿈인가? 애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방의 분위기 때문인지 본능적인 직감인지 어딘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나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였다.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분명히 누군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있었다. 저것에게 잡히면 안 된다고. 나는 최대한 숨을 죽인 채 재빨리 몸을 움직였다. 저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달릴 수는 없어. 들려오는 소리와 책장 사이를 살피면서 아슬아슬하게 숨길을 여러 번. 문득 평소라면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꿈에서 깨어났었을 거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뭐지? 왜 오늘은 깨질 않지? 얼른 일어나. 그러다 뒤늦게 생각에 잠겨 한참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저곳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책장 사이로 눈을 돌리는 순간 그 사이로 인간이 아닌 존재와 눈이 마주쳤다. 날 보며 씩 올라가는 입꼬리. 그 존재와 나는 책장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지만 도무지 몸이 움직여지질 않았다. 마치 누가 내 다리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다리를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속으로만 얼른 꿈에서 깨야 한다고 얼른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는데 책장 너머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까지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다음은 없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겨우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꿈에서 깨어나고 난 뒤에도 한동안은 정신이 없었다.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아른거리는 느낌이었다. 언제까지 도망칠 수 있냐니? 난 그런 적이... 뒤늦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나는 그대로 꼬박 날밤을 새워야 했다. 만약 저 말이 지금까지 내가 꾼 악몽을 얘기한 거라면 다음번 악몽에서는 아이를 구한 유령들은 벼랑으로 아이를 밀어올려준 것이지만 사진 속 수많은 손의 모습은 마치 아이를 해치고자 끌어내리려는 손처럼 보입니다. 함께 실려있는 기사도 유령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아이를 구하려 한 귀신이 아닌 아이를 해치려 한 귀신으로 실려 보도가 된 것일 테죠. 이야기의 주인공은 폐가에 살고 있던 귀신입니다. 그렇다면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무리는 폐가 체험을 하러 온 사람들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보이지 않던 무리는 갑자기 날아오는 물건이나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알 수 없는 손길에 놀라 도망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업로드했을 테죠. 그 탓에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은 고스트 스팟으로 유명해져 점점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자신의 집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지자 화가 난 주인공이 자신만의 대처를 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인공만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내 집에 모르는 사람이 허락 없이 들어오면 화가 나는 건 사람도 귀신도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